홍민철 기자. 이번 달에 홍민철 기자 후원액이 3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저한테 슈퍼챗 쏘지 마시고 민중의 소리 이 기사에 가서 제가 링크 쏴드릴 테니까 이 기자한테 슈퍼챗 쏴주세요. 이런 기자가 돈을 많이 후원을 많이 받아야지. 이런 쓴소리 하는 사람은 말이야 한 달에 3만 원 후원 받고 말이야 뭐든지 다 잘한다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은 에이 띠부랄 더러운 세상. 투더리 스머프 똥꼬발랄 천사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원래 이름이 뭔지 말씀해 주셔야죠. 똥꼬발랄 천사님.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야지. 이름 바꿨으면 아 그분이시구나. 그걸 누가 알아요? 원래 이름이 뭔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똥꼬발랄 우리이셨군요. 똥꼬발랄 우리님이 똥꼬발랄 천사로 바뀌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작권 위반하는 거 올리면 방폭 때려나? 남자라면 좆대가 있어야지라는 동영상 보셨어요? 페이스북에 그 동영상이 어젯밤에 돌아다녔는데 배꼽 잡았어. 그런 거라도 적폐청산 하자는 동영상보다 그런 동영상이 더 귀해. 역시 우리 남친은 우리 남자는 좆대가 있어야지. 좆대겠지. 근데 일단 남자가 좆대가 있어야 되긴 해. 그 동영상 보신 분 없어요? 배꼽을 잡았습니다, 진짜. 자, 우리 그럼 다이소 갈까? 다이소의 기쁨 사러 갈까? 그런 동영상이 기쁨을 주더군요, 정말. 역시 우리 남친은, 오빠는 좆대가 있어. 나 정말 빵빵 터져가지고. 자, 우리 홍민철 기자, 최경영 기자, 이완배 기자, 최인호 기자, 이종태 기자 이런 기자 연석회의나 기자 합동 성명서 발표를 할까? 경제학자 교수님들은 말이죠. 다 모여가지고 성명서라도 교수 집단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이 고난을 받을 때 교수님들이 모여서 시국 선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진짜 제가 주선하든가 해가지고 시국 선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정부 활동으로 찍히려나? 황난기를 자르라고. 그리고 확실한 재정정책 펼치라고 경제학자, 기자, 경제기자들 다 모여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정말 경제학자들은 입 다물고 있고 몇 명의 경제기자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애가 달아가지고 목소리에 막 다급함이 배어있는 그런 기자들이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자, 홍민철 기자 민중의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왜 저만 싫어하세요? 슈퍼챗 안 쏘아서요? 너무 싫어요. 앙탈 부리지 마세요. 언제 싫어했다고 그래요? 공지님. 참 관심 끌고 계셔. 저런 채팅으로. 최인호TV 구독자로 후원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나이키, 다이소 등에서. 후원을 이럴 때 하는 거죠. 후원하기도 편하게 되어 있고. 최인호가 실성방송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안 읽어주잖아요. 콩지님. 제가 콩지 읽어드리잖아요. 오늘 골대 팬으로서 절망했어요. 오늘 프로야구 그거 미국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 짤 괜찮았죠. 시국선언 못하라는 법이 뭐 있습니까? 화가 나서. 화시병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볼까요? 홍민철 기자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또 타자치는 것처럼 페이크, 엄청나게 빨리 타자치는 것처럼 페이크 기법을 사용해서 읽어야지. 글자가 사라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인호TV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열정적인 경제 기자들만 현재의 난국의 본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애타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소리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중의 소리 홍민철 기자님의 검찰 같았던 기재부, 뭐 같았던? 검찰 같은 기재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작 같다는 얘기죠. 아주 작 같은 기재부란 뜻이죠. 검찰 같은 기재부라는 기사 제목은 아주 작 같은 기재부라는 말을 대신 쓴 거죠.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어졌던 기획재정부 저항이 일단락됐다. 2단, 3단, 4단이 문제다. 청와대와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 여당의 압박에도, 트리플 압박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이어온 저항을 겨우 일단 수습했다. 그 저항을 일단 멈췄다. 항복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석연치 않은 우려는 남는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판단이나 부유층에게 지원이 꼭 필요하냐는 인식은 다를 수 있다. 미중유의 위기를 맞아 나라 돈을 어떻게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해법은 여러 갈래다. 맞아요. 제가 70% 양보하려는 의견을 얼마든지 표명했고, 빨리 이 문제를 무엇이 되든 빨리 결론을 내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아젠다를 옮기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저렇게 결론이 나도 전체의 의견이 그렇게 내려지면 사회 전체, 책임 주체 전체의 의견이 내려지면 그거 하나로 천당과 지옥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전 국민 100% 지급하면 천국이 펼쳐진답니까? 70%만 지급하면 지옥이 펼쳐진답니까? 세상을 작살내거나 완벽한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결정이 아닐 때에는 전체의 합의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적인 의견에 대한 수긍과 절차 존중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냥 막 개긴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 같으면 사표를 걸고 개길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고집으로 몽리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지지 못해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70% 줘도 괜찮고 100% 줘도 괜찮아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해법은 여러 갈래 있을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처럼 고소득자를 위해 나랏빚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중구 교수처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적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그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기자님 말씀이 옳아요. 대화와 토론의 영역입니다. 그죠? 정치의 본령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민주적 경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면 돼요. 독재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독재성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홍민철 기자와 마찬가지로. 대화와 토론의 영역입니다. 잘하셨어요, 최 도널드님. 저한테 슈퍼챗 안 쏘셔도 홍민철 기자님께 쏘시는 거 국리민복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를 보면 대화와 토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내가 내린 결론이 유일한 진리라고 몰아붙였던 검찰을 보는 그런 기분이다. 이 말이에요. 눈기 다 닫고 내가 옳아,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옳은지 안 옳은지 나중에 보면 돼. 닥쳐. 내가 옳다니까 하면서 개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난 20일 열렸던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가 대표적이다. 이런 취재가 필요합니다.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를 밀착 취재한 거예요. 기자의 카메라가, 기자의 마이크가 이런 쪽을 향해야 됩니다. 이런 음습한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했다. 검사장 회의 소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무부와 국무총리와 청와대의 이러이러한 발표와 말이 있자마자 검사 회의 소집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간부들을 모아놓고 지급 기준 하위 70%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 말을 꺼내기 불과 4시간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총선에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여당 대표의 공약 실천 의지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총선 전에 여당 민주당이 약속했던 내용을 총선 승리 이후에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지 4시간 후에 기재부 간부들을 모아놓고 정반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걸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회를 설득하라고 지시한 홍남기 부총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충격의 강도는 덜하지만 조 전 장관 청문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부인을 기소했던 9월 6일 밤, 2019년 9월 6일 밤 그렇게 했던 검찰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충격의 감각성,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감각적인 자극적인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그 기본 골자에 있어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당하면서 당하는지 모른다는 거. 저는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하고 싶은 말을 관계자라는 익명 뒤에서 흘리고 혐의사실 유포 등등 검찰에 유리한 의견들을 기재부의 한 관계자, 검찰 한 관계자라는 식으로 익명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흘리고 여론을 지켜보는 모습도 자기들의 작전이 어떻게 먹혀드나를 지켜보면서 다음 행보를 계산하는 것까지도 닮아 있었다. 오죽하면 총리가 나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 경고를 했을까? 진짜 돈 써야 할 때 기재부 또 고집 피울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지금 70%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100% 지급하고는 우리가 진짜 돈 써야 하는 문제에서 세 발의 피입니다. 공무원 스타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리비님. 기재부하고 금융 쪽하고 검찰 쪽만 그래요. 이거를 어디 감히 덤벼라고 조져야 되는 사람이 정책실장입니다. 정책실장이 허수아비로 있으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어쨌든 재난지원금은 앞으로 진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경제 규모, 금액 규모, 재정 지출 규모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를 쓰는 문제도 이렇게 40일 동안 나라를, 대통령을, 국민을, 정부를 골탕 먹였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 더 큰 사이즈의 결정에서는 과연 어쩌겠느냐 이 말이죠. 실업대란 대책 이제 논의 시작해야. 지금도 고집스럽게 길을 걷는 검찰과 달리 기재부가 일단 멈췄다는 점은 다행이다. 이제야 대화와 토론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진짜 대책을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논란은 100%냐 70%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벌어져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기자가 없어요. 100% 주라고 열심히 떠들었던 언론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최인호TV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열심히 떠든 언론이 완전히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최인호TV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고 해서. 문제는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고 훨씬 더 중요한 대책이 기다리고 있다. 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재난지원금 문제에 모든 국민의 이목을 붙잡아서 갖다 처박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선정적인 배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지급을 주장한 언론도 완전히 면피되지 않습니다. 다가올 실업대란에 대한 논의다. 이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최인호TV 애청자님들의 학습 상태를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린 짤을 보셨지요? 일자리 보호, 급여 보호를 위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한화로. 얼마 쓴 거예요?
애들 월급 정부가 줄게. 직원들 월급 정부가 줄게. 청구해. 지금까지 600조인가요? 700조, 700조. 400 몇 조랑 300 몇 조를 합치면 800조가 되죠? 800조가 됩니다. 800조가 정답일 거예요. 지난번에 2주 만에 다 써버린 돈이 400조고요. 요번에 새로 쓰는 돈이 300 몇 조니까 거의 800조 가까운 돈이에요. 제가 짜려서 그렇게 420 플러스 370이니까 790조입니다. 그러니까 약 800조의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곧 1000조를 돌파할 겁니다. 이거 뭐 결정돼서 쓴 지가 얼마 됐다고요.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실업대란. 고용유지지원금 규모가 택도 없다는 얘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언론은. 고용유지지원금 택도 없다. 실업급여 택도 없다. 실업급여 바깥에 외면당하는 사람들 수가 너무 많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언론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네. 지금 언론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너무 택도 없다. 실업급여 후달릴 거다. 실업급여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모호하다. 분명하지 않다. 이 세 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디지털 SOC 투자 좋은데요. 새로운 투자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 창출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요. 그 이전에 분명하게 정부가 국민에게 밝혀야 될 대책은 이 세 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얼마이고 그렇게 하여 실업률 증가를 얼마만큼 예방했으며 앞으로 들어갈 고용유지지원금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지금까지 신청이 어떻게 되고 있고 돈이 나가는 추이가 어떻고 앞으로 이 재원이 어디까지 커버될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얘기해야 됩니다. 실업급여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규모와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정부가 모두 모호하게 아름다운 언어와 형용사와 동사로 가려져 있고 심정적인 언어로 가려져 있고 숫자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 50만 개라는 숫자가 제시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미래 경제에 한국 경제가 도약하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희망도 좋고 다 좋은데요. 있는 일자리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재정 집행 계획이 먼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참으로 유감이다 이 말입니다. 이동욱님 좋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무한대로 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조삼모사에 쏘고시는 거예요. 이동욱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도 사실상 무한대로 하겠다고 하면 제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나온 한국은행의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기사에 속으신 상태인 거죠. 환매 조건부 채권을 무제한하면 그게 무슨 양적 완화입니까? 네. 자, 다가올 실업 대란에 대한 논의와 정보와 정책 발표가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280조 원을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지원에 쏟아붓는다.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명확히 밝혔죠. 금융 시스템과 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옳고 맞는 조치예요.
안타깝게도 정부 대책이 실업을 막을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정부 대책에도 일부 실업은 어쩔 수 없다는 속내가 읽힌다. 이겁니다. 포인트는. 장하성은 전혀 유능하지 않아서 잘려가지고 베이징에 가 있잖아요. 전동자전거 고수님. 정부 대책에서 저는 이런 냄새를,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실업은 어쩔 수 없다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다시 말하면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네 글자가 정부 대책에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체질 개선이죠. 물론 장차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조준되어지고 모색되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방송이 방해를 받네. 이동욱 씨, 가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지 마시고 제발 좀 가세요. 한번 발권하면 그것으로 해소 못합니다.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 국채 발행 못합니다. 초등학생은요, 대학교 전공 수업에 대해서 아는 척 떠들지 말고 좀 가세요. 아, 정말. 방송이 너무 방해가 되네, 진짜. 차라리 들어와서 최인호 개객기라고 욕하는 사람보다 더 방해가 되네. 당신이 지금 써놓은 얘기가 얼마나 앞뒤가 말이 안 맞는지 아세요? 빚이 많으니까 부채가 적어져서 뭐 있다고 말만큼이나 어이없는 말인 거 아시고나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빚이 줄면 부채가 늘어나서 큰일이에요. 이 정도만큼 멍청한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쓴 얘기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휴. 모르면 그냥 들어요. 딴 사람들 말을. 딴 사람들 초등학생이 대학 캠퍼스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대학생들한테 미팅 어떻게 하느냐 어드바이스 하지 말고요. 제발. 대학교 캠퍼스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대학생한테 여자하고 미팅에서 만나면 말이야 일단 이렇게 구라를 까 하면서 어드바이스 하는 것 같은. 어쨌든 일부 실업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거에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고용 총량의 몇 %를 유지해야 하는지, 유지기간을 10년으로 할지 6개월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산업 보호와 미래 디지털 SOC에 대한 투자 계획은 감이 오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전략 전술 시기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민철 기자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유동적이다. 똑 부러지게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동적인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니까 계획을 못 세우겠다는 겁니다. 실업이 발생하면 대책을 세우겠죠. 정말로 모호한 발표였습니다. 그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민중의 소리 홍민철 기자는.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모호한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의지가 뜨겁게 느껴지는 국어밖에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듣고 싶은 건 숫자입니다. 숫자입니다. 국어가 아니에요. 형용사와 명사가 아니에요. 고용 유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딴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숫자를 듣고 싶어요. 미국은 항공사에 자금을 지원하며 고용 총량 90% 유지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바꿔 말하면 10%는 해고해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말에 다름없다. 유지 기간도 5개월에 불과하다. 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계획은 알 수 있죠.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160만 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실업자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 통계에 아직 안 잡혔을 뿐이지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 실업자 될 사람들이 160만 명입니다. 현재 실업 인구가 118만 명이니까 휴직자 절반만 실업자가 된다고 해도 올 하반기 실업자는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대책은 불과 50만 명에 불과하다. 5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님 만세! 라는 썸네일에 글자가 이따시만하게 박힌 동영상 썸네일을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봐서 더 열이 받은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와, 대통령님 만세! 50만 명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계획을 제출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만세. 그래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그 동영상을 보고 기분이 매우 안 좋다 이 말입니다. 2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와 계획으로 발표되지 않았는데,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렇게 삐딱한 소리 하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주변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저처럼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나올 150만 명의 실업자를 위한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적자를 감내하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고소득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질 실업대책을 위한 국채 규모를 갑론을박해야 하는 것이다. 이다. 황민철 기자님의 말에 99% 동의합니다. 100%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100%가 됩니다. 실업 규모에 대한 예상 엑셀 돌리기와 그에 대응하는 실업 대책의 규모와 작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대화와 토론해야 돼요. 그 문제도. 과학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실업이 어느 정도로 생길 것 같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정청이 갑론을박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의 돈을 쓰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과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왜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본다. 저도 겁니다.
실업 충격을 완화하고 대통령이 구상하는 디지털 국가 전환도 이룰 혁신적 대책이 만약 있다면 나오면 참 좋겠다. 홍민철 기자의 이 말이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 홍민철 기자의 언어 속에 3.2765%의 비꼬는 맛이 담겨 있다고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한 대책을 논의할 때 기획재정부가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 기대하면서 안 다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두 개의 문장은 다 비꼬는 문장입니다. 기재부는 안 달라질 것이고 한국형 뉴딜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것이다. 뉴딜 정책의 핵심은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홍민철 기자의 말이 무슨 뜻이고 무슨 감정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저는 느낍니다. 이상 이렇게 끝을 냈어요. 글이. 이런 글이 필요한 시기다.